24, 신한카드, 위버스, 그리고 쿠팡 25년에 굵직하게 대규모로 고객 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유난히 쿠팡에게는 강경한 것일까요? 그리고 쿠팡은 정말로 미국 기업이고 미국을 믿고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게 12월 초였으니까 이제 한 달쯤 지났습니다. 이제 해가 지났기도 했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참 분위기는 갑자기 확 많이 바뀐 느낌입니다. 여기 제가 화면에 다 띄워놨지만 지난 성탄절이었죠. 12월 25일 날 쿠팡이 갑자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정말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 중국에 있다는 전 직원에게 자백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내려받았다는 그 맥북을 본인이 너무 사건이 커지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걸 부신 다음에 하천에 버렸는데 그걸 넘어서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 맥북을 건져 올렸고 그리고 글로벌 보안 업체를 통해서 이 맥북의 포렌식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나와 있죠. 18일 날 촬영이 돼 있다. 촬영된 거를 25일 날 성탄절에 발표를 한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는 휴무였죠. 성탄절 휴무인데 대통령실은 9명의 장관급 즉 이제 국무위원을 불러들여서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쿠팡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한 것이 무슨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도 아닌데 휴일에 국무위원들 9명을 모아가지고 비상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큰일인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대통령실의 반응은 말 그대로 격양입니다. 굉장히 화가 난 듯한 언론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괘씸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선을 넘었다. 근데 저는 기업이 넘어야 될 선이 따로 있나? 기업은 법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괘씸하다는 이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저런 워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는 보면 이제 셀프 조사 발표에 격앙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쿠팡은 이걸 발표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한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입장문을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부라고만 했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특정되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부가 도대체 누구 정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정원하고 협조 아래에서 중국의 그 전 직원이니까 쿠팡이 그 직원에 대한 신상을 좀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국정원과 함께 중국에서 그 직원을 연락해서 만나서 자백까지 받고 정보 유출에 사용됐던 그 증거물이라고 할 만한 그 맥북까지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쿠팡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솔직히 조금 아니긴 했는데 이게 발표된 이후로는 이제 쿠팡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반격팡팡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원래 쿠팡이 쿠폰 팡팡 줄여서 쿠팡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12월 25일 이후로 그리고 10일, 31일에 있었던 청문회 때 보면 더 이상 쿠팡도 그냥 밀리지 않겠다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쿠팡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아니고 상당 부분이 사실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맥북 그 자체가 지금 뭐 포렌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그 맥북이 그래도 쿠팡이 그래도 나스닥이 상장된 기술 기업인데 아무 맥북이나 그냥 물에 빠뜨렸다가 건져 올려가지고 이게 그 전 직원이 그 범행에 사용했다는 맥북이래요라고 하면 그걸 그냥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인 아까도 말씀드렸던 글로벌 보안업체 중에서 이런 쪽에 특화된 기업 세 군데 그 세 군데에 찍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포렌식을 하고 확인이 됐으니 이제 이거를 제출해서 지금 맥북은 국정원에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부가 쿠팡의 주장을 깨려면 일단은 이 맥북이
그 전 직원의 맥북이 맞느냐? 여기에 170만 명이 아니라 한 명만 다운로드 받았다는 게 그게 사실인가? 그리고 그 3,000명의 정보조차도 따로 복사하거나 컴퓨터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 기술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맥북이 이 사람 게 아닐 수 있거나 아니면 3,300만 명의 정보를 전부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있거나 그리고 외부로 유출된 거 흔적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될 것 같은 맥북이라면 쿠팡이 제출도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이제 경영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는 정보 유출이 됐으니까 너저를 내가 알렸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3,370만 명께 아니래요. 물론 3,000명이라고 해서 이 정보 유출이 돼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그 1000분의 1로 규모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맥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유출이 아닌 것이 그래서 쿠팡이 처음에 사과문 올릴 때 고객 정보 노출이라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엄청 비판을 하고 정부도 화를 내니까 2차에서 유출로 바꿨는데 왜 노출이라고 했는지가 좀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3,370만 명의 정보가 그 직원에게 노출이 됐는데 그 노출된 것 중에 3,000개는 다운로드를 받았다. 나머지는 그냥 말 그대로 한번 보여진 거지 그 정보를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그 정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노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쿠팡은 그때부터 같이 국정원하고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왜 쿠팡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리 쿠팡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있고 미국 기업이고 뭐 심지어가 트럼프가 살려주는 뭐 별의별 음모론 이런 걸 다 해도 영업 활동의 95%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업 정지 가능합니다. 뭐 영원히 뭐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통기업에서 1년 동안 영업을 못 한다는 건 뭐 사실 사형 선고고 얼마든지 그 정부는 각종 권한을 가지고 뭐 직접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냥 택배 라이센스를 날려가지고 운송업을 날려서 뭔가 배송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런데 그런 정부를 상대로 이런 허설 같은 이야기를 써가지고 유출된 게 아니라고 우기는다는 것은 경영적으로는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이건 정보 유출하고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국가의 정보를 이제 농락한 것밖에 더 되지 않는 태도가 어떻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의 검증을 거쳐 결국에는 빵 터트린 거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면 진짜 그냥 회사 접을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구라를 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또 게다가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정부 사람들은 기술 잘 모르니까 대충 뭐 이게 어려운 이야기 복잡한 용어를 쓰면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복잡한 게 쿠팡은 미국 기업인데 영업 활동은 한국에서 하고 있고 근데 그 전 직원은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쿠팡의 말은 미국 기업인 쿠팡과 한국에서 국정원이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협조나 양해 없이 단독으로 그 직원과에 만나서 증거물을 가져오고 자백을 받아오는 일종의 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주권 침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식이면 그냥 한국에서 사기치고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 국정원에 가가지고 중국 공안 몰래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냐? 그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폴이 있는 것이고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 쿠팡의 이 주장을 만약에 정보 유출이라는 걸 덮기 위해서 구라를 치는 거라고 한다면 구라를 덮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구라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실제로 한국 정부와 지시와 같은 협력이 없었다면 쿠팡은 아무리 보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일단 또 청문회에서도 그 추측에 받쳐주는 게 꽤 많았는데
지금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고 몰아가고 하는 걸 가만 보면요. 지금 서로 이제 언성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같은 대답을 계속하는데 이게 뭐냐? 지금 한국 정부는 쿠팡이 단독으로 했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국정원이 중국에서 몰래 주권 침해 행위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맥북이 맞고 정보 유출이 뭐 3천 명밖에 안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알아낸 게 쿠팡의 단독 행위, 자체 조사, 셀프 조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느냐? 국정원에서 지시를 받아서 중국에 가서 그 직원하고 만나보자. 그 지시를 한 게 쿠팡에서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예를 들어서 쿠팡 뭐 부사장이 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 중국에 가서 뭘 해보자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한 걸로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단순 정보 요청을 한 것인데 이 양반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버렸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개입한 게 없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누가 지시했느냐고 계속 물어보고, 로저스 대표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뭐 박 부장이 했어요.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공문에도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글자가 좀 너무 작네요. 여기 보시면 주식회사 쿠팡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랑 국가기관이 쿠팡이라는 법인에 보낸 거잖아요. 한 직원한테 보낸 게 아니고 국가기관과 법인 기업이 기관 대 기관으로 한 거지. 그 외에 한 명의 개인을 계속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한국 정부는 뭘 한 게 없어야 돼요. 국정원은 그냥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쿠팡에 정보만 요청한 거다. 정보 요청을 협조를 한 거다. 그래서 말도 되게 좀 돌려서 해놨는데, 그런 질문이 계속되니까 로저스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으로부터 감추고 있느냐? 왜 한국 국민한테 알리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저희가 중국 하천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중국에서 그런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라고 했더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국회의원이시, 영어가 짧으셨는지 그냥 손가락질하면 수도 하세요. 그 목사라고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목사 출신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사태질하면서 수도 청문회는 지금 재판에 피의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참고인이신 분인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행동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이제 저런 발언을 막아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뭐 협조냐 지시냐, 국정원이 시킨 거냐, 아니면 국정원이 말 그대로 진짜 쿠팡에 정보만 요청했느냐라고 보기, 일단 공문 보면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앞에 하나 둘 셋 이게 다 뭐냐면 국가정보원법 1조 뭐 제1조 1항 블라블라블라블라, 국가정보원법 4조 1항 블라블라블라, 국가정보원법 4조 1항 3호 블라블라,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5조 제1항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102조, 이게 뭐냐면 국정원이 얘기하면 말을 들어야 돼라는 여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국정원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정보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 법률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러이러한 법문을 쭉 적어놓고 마지막에 협조를 요청한다. 뭐겠습니까? 뭐 우리랑 같이 시킨 대로 해라라는 거죠. 이게 협조냐 지시냐? 물론 국정원도 미국 기업인 쿠팡한테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우리 통제를 받아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협조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 협조 요청하면 거부할까봐 앞에 적어놓고 안 하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압력을 넣어놓고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쿠팡 입장에서는, 그리고 찾아보자고 하는데 뭐 찾아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쿠팡은 그래서 심지어 찾고 자백을 받고 증거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고, 이미 12월 18일에 물건을 회수해서 포렌식을 마치고 국정원에 그 맥북이 들어갔는데도 언론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하면서 협조를 했더니 쿠팡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 기업이라고 한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끄는 듯하게 언론에서 계속 비판하니까 쿠팡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한국도 한국이지만 쿠팡은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법이 사실 조금 더 무섭잖아요. 한국은 법이 무섭기보다는 이제 정부가 죽이겠다는 의지가 굉장한 것이고, 미국은 잘못되면 이제 법이 뭐 징벌적으로 해가지고
클 거니까 미국 소송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 이런 식이 되면 한국에서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미국에서 소송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냥 경찰에도 알리지 말고 뭐 하라고 한 것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화를 낸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쿠팡이 이제 말을 안 듣고 반격을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러니까 괘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첫날에는 청문회 첫날은 통역기를 썼니 안 썼니 뭐 그런 걸 따지다가 둘째 날부터 서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되면서 저는 이제 쿠팡의 주장이 거의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왜 누가 지시를 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건 중국 때문입니다. 쿠팡을 때리기 시작할 때 쿠팡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 불쾌한 신호가 나올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오기 시작했죠.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갑자기 미국의 요청으로 갑자기 취소가 되고 이후 일정도 없이 취소됐다는 건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각종 포럼에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뭐 탄압 뭐 이런 것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미국에서 나온 거야 뭐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선이 중국까지 확대되는 왜 중국이 해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정원하고 쿠팡이 그 직원을 만나서 수사 활동 뭐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했고 거기서 자백도 받고 증거물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주권 침해고 만약에 옛날 같으면 전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권 침해니까. 여기서도 이제 인터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주권 침해라고 중국이 주장하면 우리 정부는 이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쿠팡의 주장이 나온 이후로 일단 대통령실은 쿠팡에 대해서는 일단 톤다운을 조금 하겠다는 신호를 좀 보이긴 해서 물론 이제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TF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후 머시기는 겁이 없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접 챙기다가 그래도 일단 그 대통령은 조금 빠지는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하죠. 지금 시진핑을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예민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평상시 같았어도 쿠팡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화를 냈을 텐데 지금 중국하고 시진핑 정상회담 우리가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물밑 작업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여태 중국한테 굉장히 민망한 일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외교 관계를 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래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어요. 쿠팡 사태는 여러모로 재밌는 게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해서 한국 정부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핵심 뭐 피의자이 있는 곳과 그걸 찾아낸 곳은 또 중국이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밌다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는 모르고 쿠팡 혼자서 했다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근데 로즈프 대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인 것인데 제가 도입부에 설명을 드린 게 올해 예스24도 그랬고 신한카드, 뭐 아시아나 그리고 뭐 5천만 명이 사용한다는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 하이브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쿠팡처럼 열람을 하고 그걸 뭐 다운로드 받은 그 수준이 아니라 늘 이제 아예 그냥 상시로 이제 봤다는 흔적들이 나올 정도고 뭐 여하튼 뭐 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뭐 올해는 뭐 SK텔레콤도 뭐 그때 뭐 유심하고 휴대폰 정보가 다 빠져나가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고 뭐 KT는 심지어 그냥 자고 있는 동안에 소액 결제가 일어나서 돈이 빠져나갔죠. 유플러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 통신사들 다 틀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점 털렸죠. 카드사 털렸죠.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이제 글로벌 공공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사실 약간 둔감해요. 특히 뭐 쿠팡 아이디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쿠팡이 털렸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했던 건 이제 쿠팡은 결제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옆으로 싹 당기기만 하면 뭐 일정 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 쿠팡이 다른 쇼핑몰보다 굉장히 좀 편리한 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쿠팡 이츠 이런 거 쓰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배달 음식 먹을 때 리뷰 이벤트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러면 뭐 리뷰 이벤트에서 뭐 좀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있겠지 하고 그냥 뭐 클릭했다가 갑자기 뭐 주문이 수락되었습니다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취소했다가 다시 그거 쓰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쿠팡은 다른 데보다 뭔가 최소한 한 스텝 정도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뭐 배송만 빠른 게 아니고 앱 자체도 뭔가 좀 편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쿠팡이 예뻐서 쓰기보다는 그냥 편하니까 쓴 건데 편하고 빠르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그 쿠팡에 신용카드 연결돼 있고 뭐 쿠페이 충전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포인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털렸으면 난리가 났겠죠. 저도 뭐 탈팡을 했을 겁니다. 그 신용카드 가지고 누가 어떤 거를 주문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게 보도되고 쿠팡에 문자가 왔을 때 결제 정보는 해킹된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쿠팡 아이디가 털렸는데 다른 데서 뭐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갑자기 뭐 결제가 됐다 이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피해 사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딜 가나 있는 내 개인정보 정도 가 이제 건데 뭐 그렇다고 뭐 썩 유쾌한 일은 아니죠. 뭐 여러 번 맞았다고 해서 맞는다고 기분 안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리고 쿠팡의 대응도 뭐 딱 뭔가 시원하지 않다 일을 좀 키운다는 느낌. 정부가 다른 뭐 SK텔레콤이나 뭐 신한카드나 뭐 S24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유난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정보 유출됐으면 어떤 경로로 됐고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뭐 책임질 사람은 책임 묻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보안을 강화해야 재발 방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김범석이는 왜 안 오냐? 김범석 의장은 왜 불러도 안 오냐? 미국인이라서 강제할 수 없으니까 마치 그거는 미국이니까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사실 어찌됐든 김범석은 의장으로 빠져서 물론 뭐 쿠팡하고 완전히 뭐 결별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절차상으로는 엑시트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뭐 김범석이 와서 그냥 사과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한 이유가 와봐야 어차피 욕까지밖에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창업자가 가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 소송에서도 이거 정말 그러니까 쿠팡은 지금 3,000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서 일단은 쿠팡 밖으로 시스템 밖으로 나간 거니까 그 정도에서 생각보다는 큰일이 아니니까 잘 처리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한국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뭐 이러다 보면 진짜 큰일을 잘못한 거 아니야 해서 미국 소송에 영향을 줄까 봐도 분명히 안 오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유승눈처럼 만들자 영업 정지를 하자. 물론 그 우리나라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 1년 정도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권한은 또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의장을 불렀는데 안 오네? 한국 국회를 무시하네? 괘씸하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지금 뉴스플로우를 보면 딴 거 없어요.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때려야 된다.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싸가지가 없으니까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 정부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 사국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조사 사국이 갔다는 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거의 뭐 물증이 나와서 확실하게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 둘째 조사 사국이 가면 뭐라도 만들어 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자존심의 문제다. 조사 사국이 갔는데 탈세 같은 게 없네. 이렇게 되면 사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냈다는 거는 어떻게든 찾아와라. 없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본사까지도 한번 해보겠다. 물론 뭐 쿠팡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타세가 있으면 조사 사국이든 사실국이든 가가지고 추징을 해야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유출이 한국에서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물론 뭐 3,370만 명이란 규모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카카오페이가 4천만 명을 정보를 넘겼고요. 하이브의 위버스는 5천만 명이었습니다. 이미 역대 3위로 밀려있는 규모로 그리고 쿠팡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3,000명이다. 정부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못하고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쿠팡에 이렇게 집착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뭐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지만 이제 시원하게 얘기는 못 하고 있죠. 언론들만 보더라도 뭐 굉장히 정말 열심히 왼쪽 오른쪽 구분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이제 쿠팡 때리기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게 쿠팡을 변호하는 듯한 게 되는데 강경하게 하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변호를 하게 좀 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YTN 걸 보다가 좀 이제 헛웃음이 나와가지고 주소를 갔더니 로고도 없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더라. 여기 창에서 막 저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저러면 좀 위험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서류상 본사는 델라웨어거든요. 델라웨어는 법인에게 좀 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소지만 등록한 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쿠팡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애플도 신제품 나오면 팀쿡이 나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거 동그란 도넛 같이 생긴데 거기가 서류상 본사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거기를 본사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본사 아니거든요. 특히 IT 기업들이 델라웨어에 많이 있습니다. 쿠팡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인 본사는 구글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이게 제가 스트리트 뷰 이렇게 캡처해 온 거거든요. 여기 가면 돼요. 근데 이걸 진짜 몰랐던 건지 미국까지 가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코인 투자하라고 돈 받았는데 뭐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다고 했더니 싱가포르 본사에는 뭐 페이퍼 컴퍼니더라 이런 듯한 분위기에 보도록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좀 아니냐. 물론 서류상 주소는 델라웨어에 있지만 그 쿠팡 글로벌 본사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거든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미국 끝과 끝에 캘리포니아인데 좀 뉴욕 위쪽까지 가가지고 좀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진짜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로 가지신 건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 이 국가적 관심이 쏠려있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하는 것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야이 18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라고 해야 되겠죠. 카메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욕설을 했다. 광주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이제 뭐 민주당 의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미국 기업에게 요거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됐다고요. 아니 물었으면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답이 뭐 틀렸다거나 아니면 재질문을 하면 되는 거지. 물어봤더니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을 하나 중간에 됐다고 아이 18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물론 뭐 한쪽 실수를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엔 또 그런 걸 해서 쇼츠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좀 어필하고 싶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국 글로벌 미국 제국주의 기업의 대표한테 한번 욕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물론 뭐 SK텔레콤도 만만치 않은 가진금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하긴 하지만 쿠팡에 대해서는 좀 유난한 거 아니냐. 특히 카카오페이는 저도 카카오페이 쓰고 있는데 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공이에요. 제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몰래. 그러니까 쿠팡은 내부 직원이 유출한 거잖아요. 뭐 3,000명인데 이건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3,300만 명이 맞다 하더라도 내부 직원이 유출한 거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해킹된 거예요. 이건 좀 다르다고 봐요. 물론 쿠팡도 내부 시스템, 내부 통제를 못한 게 제일 크죠. 직원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멍을 뚫어놨었고 막지 못했다는 건 분명한 실책인데 그거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노출됐다는 게 저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부는 내부만 통제를 전 세계 외부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쉬울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공이에요. 유출도 아닙니다. 제공입니다. 그냥 중국에 준 거예요. 준 겁니다. 4천만 명 중에 단 한 명에게도 동의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준 거잖아요. 직원이 뭐 이렇게 뭐 회사 한번 엿먹어봐라 해가지고 뭐 이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회사가 넘긴 거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테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작으냐? 그냥 쿠팡을 깎아주라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높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쿠팡처럼 이제 카카오도 매출의 10%, 테모도 매출의 10%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는 좀 생각이기는 하는데 근데 또 청문회 보면서 그날은 누가 지시했냐로 많이 싸웠는데 첫째 날은 왜 김범석은 어디 있냐 이거였는데 국회의원님 그럴 수 있죠. 그 창업자니까 부를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할 때 민주당은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현지는 나왔습니까? 김현지 이렇게 대전 국정감사인가 어쨌든 부를 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 안 나오고 버티냐 했더니 안 나와도 되는 자리로 보직도 바꾸면서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김원수도 똑같은 거예요.
쿠팡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쿠팡 대표이사가 온 겁니다. 김범석은 쿠팡 대표이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왔으니 그냥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김현진은 불러도 안 오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피하면 왜 그렇게 욕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만 하자. 양쪽을 다 욕하든지 김범석이든 김현진은 같이 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둘 다 욕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돼야 그래도 일관성이 좀 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그리고 그 청문회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첫날부터 그 로저스 대표가 이제 통역 승인 받아서 왔다고 했는데 통역기를 써라 말아라 가지고 이게 실갱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둘째 날인가는 아예 지금 제대로 저 통역사가 제대로 통역 안 한다, 국회 통역을 써라라고 하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아예 자신이 듣고 있는 인이어 같은 거를 마이크에다가 뭐라고 통역하는지 다 들려주려고 하고 하여튼 웃겼습니다. 근데 통역기 가지고도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할 때는 왜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다스베이더가 나오셨어요. 물론 개인이 알려진 게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식을 썼어야죠. 그리고 지금 통역기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군지도 모를 만한, 그러니까 그냥 본인 주장이에요. 쿠팡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나와서 제품을 뺏겼다 라고 주장을 하신 건데, 그게 어떤 1등 제품인지도 모르고 막말로 민주노총의 한 분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여기 예전에 김혜경이 한창 언론에 나왔을 때 이러시고 다니던데, 여기는 뭔가 자신을 숨기는 독특한 이렇게 그 드레스 코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분리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 쿠팡 대표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근거가 DC 인사이드 글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민주당이 DC가 우파가 많은 데인데 언제부터 DC 글을 그렇게 다 고지고대로 다 믿으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로 확인되면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게시글 가지고 그냥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서명 정도를 특정한 업무를 시켜서 DC 인사이드든 게시판을 관리하는 직원을 뽑아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 건데, 쿠팡은 이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의혹을 제기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물증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다짜고짜 게시물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왜 입틀막을 하냐, 왜 그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입틀막을 하냐. 지금 입틀막은 정보통신법에서 비판하면 5배 매기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저는 다 좋은데 하나만 하시자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털리긴 하는데, 저만 해도 솔직히 쿠팡 비밀번호 아직 안 바꿨거든요. 와이프도 안 바꿨어요.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안 바꾸는 애들이 좀 많아요. 별거 없던데? 그래서 여론이 해서 약해졌다고 느끼는지 MBC 보도를 보다가 이제 재밌어가지고 쿠팡에서 성인용품 구매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성인용품 쿠팡에서 사는 성인용품 대단한 게 있나요? 콘돔 정도일 것 같은데. 글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를 보면 그냥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글로벌 IT 기업 CEO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이렇게 조선시대 사또들 모습을 좀 본다는 게, 물론 제가 쿠팡을 잘했다는 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쿠팡도 일을 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쿠팡 쪽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수준 낮음에 대해서는 좀 슬프더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청문회에서 쿠팡도 최근에 사망 사고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쿠팡이 실제로 쿠팡 현장이 제의율이 낮진 않아요. 제법 높습니다. 제법 높고, 소위 말하는 노가다 건설판보다 한 4배 정도 높아요. 일단 쿠팡은 일이 험하죠. 우리 쿠팡이 있기 전부터도 알바 중에서 최고 난이도는 택배 상하차였거든요. 일단 일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을 많이 하는 현장이 많고, 그리고 쿠팡이나 보통 우리가 진짜 단돈 10,000원이 아쉬울 정도로 현금이 없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뛰는 거거든요. 사제가 멀쩡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게 일은 많고 험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동직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노가다는 대학생 알바 이렇게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가다 현장의 숙련도는 제법 높아지는 반면에 낮은 숙련도로 힘으로 가능한 곳이 이제 쿠팡 물류센터나 말 그대로 몸을 갈아 넣는 게 이제 배송 업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용직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설플 때는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는 좀 감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위험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건설 현장보다 4배 높은 건 맞아요. 그럼 이제 산재로 인정받은 승인율은 쿠팡 4개 법인 중에 높은 거는 한 96.7% 정도 나오고 낮은 게 90점 몇 프로 나와서 평균 승인율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평균 승인율이 89%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거보다 좀 높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재 승인은 기업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쿠팡도 적어도 이제 그 더울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뭔가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쿠팡을 쓰고는 있지만 그리고 쿠팡이 쓰게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로켓 배송일 텐데 그게 높은 업무 강도를 요구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뭐 일을 줄일 수 없다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그 정도는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혁신이 꼭 IT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여름에 38도가 넘어가는 데서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뭔가 개선은 좀 분명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도 어느 정도 높지만 쿠팡이 일단 모수도 많아요. 모수가 많습니다. 지금 쿠팡이 직고용이 10만 명 임박이거든요. 그 배송이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 사업자고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 중에서 직고용 중심이긴 하지만 고용이 가장 많은 데가 역시 삼성이고 28만 명이고요. 두 번째가 현대차가 20만 명인데 그러면 지금 쿠팡에서 뭐 정직원이든 아니면 개인 사업자든 알바를 하든 쿠팡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20만 명 가까이 되고 그 20만 명은 현대차 고용 수준이다. 물론 현대차도 뭐 하도급 업체까지 치면 더 크긴 합니다만 현대차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모수 자체가 많으니까 사고도 많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다. 그런데 이게 근로자 1000명당 발생 이렇게 발표를 안 하잖아요. 또 쿠팡 동탄에서 또 누가 심정지가 됐다, 뭐 어느 물류센터 쓰러졌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쿠팡이 실제로 높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쿠팡이 저는 좀 혁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일을 하다가 가로사로 죽은 게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최근에 경기 남부 네 곳의 물류센터에서 네 분이 이제 일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국가수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네 분 모두 심혈관계 이제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질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판정이 되고 질병이 되면 이제 산재가 안 되는 거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확 높아지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동맥경화가 이미 근로하기 전부터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든지 그때도 또 지병이 있었고 몸이 조금 자기도 모를 정도로 이제 나빴던 분들이 갑자기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나빠진 걸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버즈가 많이 됐는데 이 죽은 게 사실은 일 때문이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게 결과가 나왔을 땐 또 찾아봐야 나오지 잘 나오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들도 사실은 좀 알아야겠지만 쿠팡은 어떻게든 업무 환경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청문회에서 쿠팡에서 일을 하다가 배송 중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이제 누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쿠팡 대표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뭐 영상을 다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사과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했더니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남동생이 이제 제주도였습니다. 아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새벽에 밤 시간에 배송을 다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다가 한 새벽 3시가 넘었던 시간인 그게 제주도고 새벽 3시가 넘었으니까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전봇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경찰은 졸음운전이 아닐까 하는 아직 국가수에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졸음운전은 의심하고 있다. 라는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 배송기사분의 이제 누나가 나와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인데요. 위로금과 보상을 요구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 물론 6살, 8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뭐 10시간, 11시간 배송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사고로 허망하게 죽게 됐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보면 참 이제 막막해질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문제는 모든 죽음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사실 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죽음이 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순서를 조금 얘기해 본다면 이분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쿠팡 배송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시다가 이렇게 불의 사고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정부에선 보이지 않는 게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유가족을 데려와서 그리고 그 회사 대표에게 뭐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반면에 싫든 좋든 끌려가서 말해서 징집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끝내 돌아가신 군장병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군이 쏴 죽이고 해도 뭐 아무 일이 없는 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예 무죄가 나오니까 항소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한데, 그 죽음은 괜찮은 죽음이고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배에서 표류돼서 북한 쪽으로 넘어갔는데 북한이 어찌됐든 사살했고 심지어 시체를 불태우기까지 한 거를 숨긴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냥 그 공무원은 졸지에 도박 중독자가 돼서 월북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심 무죄에 대해서 항소도 하지 말라는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지금 다 보상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아까 산재 얘기를 했으니까 산재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일단 산재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일단 말씀드렸지만 쿠팡 대표한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산재 신청을 하려면 그래도 대표이사의 사인이 필요했는데 요즘 그런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그냥 신청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고 승인하는 게 산재 여부입니다. 근데 산재가 승인돼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치료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유족연금이 나오겠죠. 그럼 유족연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를 보면 당연히 배우자 먼저 갑니다. 뭐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가는 거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같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나 부모 그리고 손자녀 그리고 뭐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려가는데, 근데 배우자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배우자가 아니고 자녀만 내려가도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녀가 만 25세 이하여야 돼요. 성인이 됐으면 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성인이 됐으면. 물론 장애가 있으면은 연령의 구분은 없는데, 장애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 만 25세가 넘어가면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뭐 넘어간다? 라고 하면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배우자도 있고 6살, 8살 아이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해드려서 형제자매, 본인은 친누나잖아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결혼해서 남동생은 한 37인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둘이나 있겠죠. 그 사고자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결혼을 한 거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형제자매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부모도 해당 사항이 없어야 되고, 그럼 형제자매는 또 만 이하여야 돼요. 60세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인정이 돼도 저기 나오신 분은 해당 사항은 없어요. 배우자가 받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개인적으로 뭐 주면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지금 7살의 누나니까 뭐 그렇다고 뭐 60이 넘은 것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앞에 모든 경우 배우자 없고 자녀도 안 돼, 부모 안 돼, 손자녀 없어 해서 형제자매까지 왔어도 못 받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산재를 인정받아서 쿠팡으로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물론이고 어머니와 자기까지 위로금과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카들이겠죠. 6살, 8살 아이들이 아직 죽음을 몰라서 아빠가 우주에 돈을 벌러 갔다 뭐 이런 얘기로 달래고 있다면서 이제 그건 당연히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근데 가슴 아프다고 해서 법을 초월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기업이잖아요 라고. 대기업이니까 빨리 산재 처리하고 위로와 보상금을 저와 어머니까지 다 챙겨달라.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을 지달라는 건 성인이 돼서 자기 남동생이 일했던 회사에 책임을 져달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안타까운 건 둘째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서 나와서 이런 걸 하면 쿠팡 쪽에서 산재가 아니더라도 쿠팡 쪽에서 좀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이제 설득을 받아서 나오신 게 아닌가 하는 좀 의심도 좀 되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인가요? 그러니까 그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그 아픈 사연 한두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법을 초월해서 뭔가를 해달라. 좀 익숙하기도 하죠. 뭐 세월호 때부터 이태원 때부터 좀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쿠팡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한 가장이 죽고 나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가장이 죽어야만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면 역시 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쿠팡의 직고용이 이제 거의 10만 명이 눈앞입니다. 눈앞입니다. 그리고 25년에 직원을 간접 채용 말고요. 직고용을 10,000명 이상 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쿠팡하고 한진밖에 없어요. 삼성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쿠팡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한진인가로 들었고 LG 삼성만 내려가도 바로 6,000명대로 확 떨어지고 그 밑으로는 쭉쭉쭉 빠지거든요. 웬만한 기업들은 많으면 600명, 작으면 30명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에서 모든 국민이 알만한 대기업 중에 고용다운 고용을 하고 있는 곳은 쿠팡밖에 없습니다. 한진하고. 이런 데가 다 날아가 버리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대기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직원이 늘어난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 집단 중에서 6곳만이 직원 수가 늘었다는 거야. 나간 사람보다 더 뽑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2년 연속 가장 많이 뽑은 게 쿠팡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1년에 15,000명 정도가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 쿠팡이 예를 들어 뭐 영업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한국에서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쿠팡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이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쿠팡은 고용을 쥐고 있다는 생각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정말 쿠팡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정부랑 뭔가를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이렇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그렇게 사안이 크지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보상안이라도 뭔가 좀 시원하게 물론 보상안이 1조 7천억이라고 해서 로저스는 이례적 규모다. 규모만 놓고 보면 1조 7천억이 작은 건 아니죠. 사실 작은 건 아닌데 처음에도 보상안 나온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5만 원 어쩌고 하길래 그러면은 5만 원 그냥 쿠팡에서 쓰면 되는 건가 했더니 사실상 10,000원이에요. 여기 썸네일도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쿠팡 쇼핑몰이잖아요. 이건 이제 현금과 같은 것이죠. 5,000원입니다. 쿠팡 이츠 시켜 먹으면 되는 거는 이것도 현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쿠팡 트래블이나 알렉스는 이게 화장품 파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티켓 물론 티켓이나 레저 여행 상품도 사고 하긴 하는데 그거 같으면 그냥 쿠팡이나 쿠팡 이츠에서 쓸 수 있는 5만 원짜리 줄 것이지. 그리고 쿠팡 트래블하고 알렉스는 사실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쿠팡하면 다 쿠팡이라고 생각하지. 그건 잘 몰랐거든. 잘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의미 있는 2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주니까 이게 보상이냐 마케팅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죽하면 무신사에서 우리는 정보 이슈도 없었지만 똑같이 5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색깔같이 똑같이 만들어냈겠어요. 요즘 무신사 잘 나가는 게 이런 센스가 있는 거니까 쿠팡도 좀 이왕지 일이 이렇게 터졌으면 좀 돈이라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저는 만약에 10만 원 준다 쿠페이 10만 원 충전해주겠다 이러면 솔직히 좀 자주 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다 털린 거 한 번 털리면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분기별로 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할 때 사람들은 단순하거든요. 쿠팡이
뭐 완전히 이뻤었어. 네이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뭐 어떤 상품을 3만 원 내놓으면 쿠팡에 가면 29,800원 꼭 200원 싸게 자동으로 프라이싱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엔간하면 그냥 배송료를 둘째치더라도 좀 싸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저도 한때 네이버 주주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 1년 막 이럴 때 그 쿠팡이 풀필먼트 해가지고 뭐 아마존 한국에 아마존이 되겠다 뭐 쭉쭉쭉 나갈 때 그때 네이버 쇼핑하고 CJ 대한 우리도 풀필먼트는 하겠다 뭐 쿠팡처럼 선매입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뿌리고 뭐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 뭐 곤지암이나 이런 데다가 물류센터 크게 짓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 때문에 일이 더한데 얼마 전에 쿠팡 일이 터지기 전에 12월 좀 되면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본가가 부산이니까 부산에 갈 때 아이 먹을 거 부산 본가는 이제 잡곡밥을 많이 하니까 우리 아이는 잡곡이 들어가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햇반을 사가지고 좀 갖고 내려가야지 해서 이제 주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뭐 햇반을 쿠팡으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이버는 얼마나 하나라고 봤는데 2,000원 뭐 할인 쿠폰 주더라고요. 2,000원 싸길래 그래 뭐 내일 새벽에 안 와도 뭐 가기 전까지만 오면 그때가 한 3, 4일 전이었나? 그러니까 금요일날 갈 건데 화요일 좀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햇반이고 그렇게 했죠. 근데 안 오는 안 와. 아니 새벽 배송 이런 게 아니고 보통 그 오늘 좀 낮 시간에 시켰으면 빠르면 뭐 내일 저녁 때 오든지 아니 아무리 늦어도 오늘 배송 마감이 돼서 내일 출발해서 모레라도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내려갈 건데 목요일 저녁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 이상해서 이렇게 배송 추적을 했더니 곤지암에 갔다가 그 마포까지 왔다가 다시 곤지암으로 갔다가 또 마포까지 갔다 또 곤지암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해서 고객센터를 물어봤더니 뭐 그 박스나 이런 게 파손돼가지고 곤지암에 가져갔는데 파손돼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곤지암에 다시 갖다 놓고 그걸 또 다시 받아서 왔는데 그것도 뭐가 잘못됐는지 또 다시 갔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쿠팡에서 다시 시켰죠. 그 사이 쿠팡 2,000원 올랐더라고. 그 네이버 그거는 이제 취소로 시켜. 물론 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죠. 저도 네이버 쇼핑하면 뭐 이렇게 햇반 하나가 오는데 3박 4일이 넘게 걸렸던 적은 없는데 근데 뭔가 안 돼요. 곤지암에만 들어가면 뭐 잘 안 돼. 그 신세계도 예전에 그 지마켓 인수하고 이베이 인수하고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래서 뭐 네이버 쇼핑이든 어디든 지마켓이든 지금 쿠팡 두드려 맞을 때 소위 말해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게 또 그것도 좀 실력인 것 같다. 노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말씀을 드리고요. 쿠팡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그거죠. 미국 소송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아시죠? 국제그룹 회장입니다. 근데 뭐 전두환 때 국제그룹을 날린 것처럼 쿠팡을 날리기는 힘들 겁니다. 일단 뭐 회사가 국제그룹이야. 뭐 날아가면 날아가는 것이죠. 날아가면 날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쿠팡은 바뀐 대표의 양력을 보면 소송을 위한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안 봐도 엄청난 스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고 또 게다가 미국이 걸려 있기도 하고 게다가 또 그 사회이사긴 한데 사회이사가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뭐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긴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케빈 워시가 사회이사입니다. 근데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이에요. 예전에는 그때는 재무장관 후보기도 했었거든요.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그냥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지금 그 케빈 헤셋이 현재는 가장 확률이 높게 폴리마켓에서 프라이싱 되고 있는데 그 2위입니다. 월러보다 2배 높아요. 어찌 될지는 아직은 모르긴 하겠는데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연준이 뭐 쿠팡을 살린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제그룹처럼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제그룹처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꼭 미국 때문인 뿐만 아니라 국내에 고용도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자들은 불편하죠. 제가 다음 영상에는 쿠팡과 지금 현 정부의 옳은 악연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로켓 배송은 한번 써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51% 정도가 아주 좋은 서비스고 프로가는 너무 안 될 서비스라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소비자들의 불만, 쿠팡이 없어진다고 해도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에 대한 높아진 눈높이를 네이버나 대형통운이나 이런 데가 빨리 맞춰주지 못하면 그게 다 불만으로 되네. 예전엔 이게 됐는데 안 된다. 이런 게 몰랐으면은 이러냐고 사는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다 이걸 못하게 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10만 명의 고용, 그리고 그 사람들은 쿠팡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고, 쿠팡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하다못해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뷰티 2만 주잖아요. 화장품을 하나 사야 돼, 2만원 쓰려면. 그래서 조국은 탈팡을 했지만 조국의 따님 조미는 입점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팔고 있습니다. 27,000원이니까 딱 이 쿠폰 가지고 하나 10,000원도 안 들이고 하나 사기 딱 좋죠. 그래서 따님과 그 아버님의 생각이 좀 쿠팡에서는 엇갈리고 계신 거 아닌가. 뭐 이번에 입점한 건 아니고 입점한 지 좀 됐는데 그래도 잘 팔고 계신다. 보통 이렇게 되면 솔직히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쿠팡에서 사봐야 뭐 얼마나 사겠어요. 장을 뭐 본인께서 보실 것도 아닐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진짜 그 파는 사람이 쿠팡에서 나와야 그게 이제 진짜 탈팡이지. 뭐 사는 사람이 뭐 우리 하나 빠진다고 해서 쿠팡이 말긴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유명하신 자 무슨 치킨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쿠팡이 지금 안 받겠다고 하더니 3일까지 안 받는 걸로. 1, 2, 3, 뭐 쉬시는 거죠. 만약에 정말 치킨집인데 배민 요교만 하고 쿠팡은 안 하겠다. 그걸 뭐 아예 계속 안 하겠다 이러면 원래부터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중간에 나왔으면 진짜 탈팡이지 되는 건데, 그냥 7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냥 탈퇴해가지고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그런 불편함에 높아진 눈높이를 다른 데서 채워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플랫폼에 입점해서 지금 쿠팡이 유통망에서는 엄청 많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형 판매처를 놓치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 뭐 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뭐 쿠팡에는 별의별 걸 다 팔고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쿠팡이 뭘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정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때리고, 쿠팡은 이런 소비자에 대한 불편과 불안을 일으킨 게 대해서 적절한 보상안을 주고 끝내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까지 쿠팡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이 의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겠지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뭐 아직도 쿠팡 하냐 하길래 저는 아직도 네 택배는 도착을 안 했냐라고 하긴 했었는데, 쿠팡을 쓰든 쿠팡을 쓰지 않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저는 쿠팡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최근 들어서 뭔가 문제가 터지면 뭘 자꾸 못하게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좀 그래 오긴 했지만 이게 문제 터지면 이걸 다 못하게 해. 저게 문제 생기면 저걸 다 못하게 해. 쿠팡에서 뭐 정보 유출이 생겼다 그러면 쿠팡 못하게 해. 다른 거 생기면 못하게 해.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제 쇼핑에서조차의 자유도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택배 기사분들은 내가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 고용의 자유도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쇼핑이라는 플랫폼, 나의 물건을 한번 팔아보겠다는 창업에 대한 자유도 제한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업이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고 책임을 묻고 재벌 방지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마치 이게 이념 문제인 듯한,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미국이 쿠팡을 지켜줄 것이다, 뭐 이런 희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미국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대사관에서도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쿠팡 대표에 대해서 뭐 출입 금지를 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미국도 이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기도 하고, 특히 미국이 EU하고 많이 부딪힌 부분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뭐 디지털세라든지 이런 걸로 비관세적인 장벽을 세워서 미국 플랫폼 기업, 미국 기술 기업을 규제하려고 한다는 게 미국의 불만이고, EU는 어떻게든 빅테크 기업이 없으니까 막으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옛날 같지 않을 정도로 막 토닥토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엔 좀 유럽이 좀 많이 밀리는 모양이잖아요. 러시아 전쟁 이후로. 근데 이거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도 정보 유출에 대해서 다른 기업보다 유난하게 강하게 때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보 유출건이 아니라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분명한 비관세 장벽이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쿠팡은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하면 죽이게 놔둘 겁니다. 아니, 쿠팡이 미국 기업이고 하지만 미국의 핵심 이익은 아니에요. 지금 뭐 쿠팡이 미국에서 그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히토류를 뭐 유통하고 있고, AI LML 모델에서 뭐 최고 앞으로 나와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의 핵심 이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면 쿠팡을 죽이겠다면 죽이게끔 놔두고 다 죽인 다음에 너 분명히 비관세적인 장벽으로 미국 기업을 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에게 뭔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쿠팡 죽일까봐 미국이 움직일 것 같으면 죽을 때 미국이 뭘 했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죽게 내버려 두고 무역협상에서 윤석열 정부에 했을 때보다 더 세게 부르고 다 받아간 거잖아요. 쿠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꼭 죽여야 모든 걸 다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일은 벌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적당한 탈출구를 찾긴 찾을 것인데,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 우리는 쇼핑에 대한 자유 제한되는 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쿠팡의 태도나 아니면 쿠팡에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것 때문에 쿠팡을 탈퇴하는 사람도 정상입니다. 뭐 쿠팡을 써야 된다는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여기서 털리건 저기서 털리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냥 보상이나 좀 더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쓰는 사람도 이것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쿠팡 탈퇴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탈퇴한 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탈퇴 안 하는 사람에게 또 쿠팡 쓰냐 이런 식으로 구사리주고 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오랜 악연의 역사, 이제는 미국을 넘어 중국에게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죽여야 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특히 연초부터 해서 시장, 특히 이제 곡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관련해서도 참 해드릴 말이 많았는데 한동안 영상을 제가 못 올렸죠. 그리고 앞으로 영상이 낮아질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빠르고 좀 소통 가능한 이런 뉴스의 장, 토론의 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해보시면 또 재밌는 경험, 즐거운 경험이 될 거니까 설명란에 링크 보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영상 좀 좋아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비디오를 올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